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12월의 첫 월요일, 오늘 우리 양대시장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시장 모두에서 개인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지금 장 초반과 장 후반의 모습들 계속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주체들의 손바뀜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도 같이 변화되는 모습들 나타나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장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차분한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김백사부의 주식비기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드릴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 숫자로 실력을 증명한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입니다. 자, 숫자로 실력을 증명한다. 이보다 더 탄탄한 게 있을까요? 자, 오늘의 주식비기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너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 게 이 주식비기, 종목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큰 도움 되겠죠. 꼭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지수 방향성이 참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수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미 글로벌 통화 정책의 이 정상화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수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정말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사부님은 시장 방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최근 시장 MC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와 함께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지수에 대해서,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별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성장성이 확보된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국내에 많은 경제 지표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수의 방향도 사실은 예측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어떠한 업종들이 좋아질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업종들을 미리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들 한번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11월 한국 수출입니다. MC님은 저희 나라 11월 수출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기사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11월 월간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면 604.4억 달러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을 했을 때 약 71조가 되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만큼 큰 금액을 11월 한 달 동안 수출을 통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년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는 무려 32.1%나 증가를 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박을 제외한 수출, 그리고 일평균 수출 역시 전년 대비 27.3% 그리고 26.6%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표를 발표한 게 11월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단가와 물량 모두 다 개선이 되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물건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고 수출하는 물량 또한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개선된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단가에서는 지난달 대비로 22.1% 증가를 했고요. 물량 같은 경우엔 8.2%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수출 단가 쪽에서는 LNG 운반선 그리고 SSD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석유 제품 그리고 화학 철강 등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물량 쪽에서는 석유화학, 일반 기계, 철강 등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그러한 부분에서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산업 절반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간 게 11월 달 수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달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느끼시나요? 글쎄요, 체감상 일단 좀 많이 빠졌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가 계속 방송 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출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반영된 걸까요? 네. MC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옆에서 이제 있어서 좀 풍어를 좀 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사실 11월 달 지수를 한번 살펴보자면 하락한 것도 맞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출 지표 자체만 보자면 상당히 좋은 지표를 가져갔고 수출이 잘 됐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변동성이 컸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네. 변수가 새로 생긴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오미크론 처음 언급이 된 건 언제쯤이라고 기억나시나요? 11월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의 12월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11월 말쯤에 생긴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11월 달에 지수를 보자면 그 전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미크론의 변수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아닌 다른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출 모멘텀의 악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 매우 양호한 흐름을 가져간 것은 맞습니다만 12월 달부터 하방 압력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 같은 경우 수출 증가율은 기저효과 약화 그리고 유가 하락에 따른
대한 단가 상승세 둔화로 20%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리 선방형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32.1%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12월 달에 20%를 하회한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1월 말에 생긴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지금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미크론 변이가 신흥국 제조국 활동의 차질을 야기하던가 아니면 주요국 경제활동 정상화를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했을 때 사실 20%를 하회해서 한 자릿수까지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1월 달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한 영향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자릿수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성장은 성장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더라도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할 때 코스피 역시 주춤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의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2022년에는 수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의 둔화 그리고 수출 단가 상승세의 악화 등이 올해 연말 지금과 같은 모습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 호조가 이루어지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계, 자동차와 같은 안정적인 수요를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산업, 그러한 산업들이 굉장히 내년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격 전가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업종들, 그러한 업종들이 수출 실적에 대해서 차별화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실적의 차별화라는 것은 당연히 실적의 차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을 잘 선택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별화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미리 내년이 있기 전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와 관련된 업종들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연말까지는 이러한 업종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릴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금 시점, 내년을 좀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음에 좋아질 업종들을 잘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혼자서 캐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저희가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업종과 종목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가는 게 또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지금 뭐 12월 초라고 하더라도 이거 금방 가게 되죠. 그래서 미리 내년장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 힌트들은 저희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뭐 지금의 이런 시장에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힌트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또 계속 불안한 게 경기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가는 또 계속 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의 뭐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일반 투자자 입장 또 그리고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도 또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되는데
자, 사부님, 물가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로 3.71%나 증가를 보여줬는데요. 전월 대비로 보더라도 0.53%의 상승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에서는 2.76%에서 2.32%로 좀 낮아졌습니다.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에서는 2.4%에서 1.87%로 하락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만 11월 금통위에서 소비자 물가 전망치에서는 분명히 상향하는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통위에서는 현재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11월 물가 상승률은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3% 후반을 기록을 하면서 연간 목표치인 2.3% 달성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간 전망치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에서 2.8% 정도 수치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 이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통위에서 정하고 있는 올해 물가 상승치는 분명히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말에 생긴 오미크론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몇 개월 동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경미한 증상,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좋다라고 나오는 뉴스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변수는 분명히 넣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연을 좀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 불균형의 해소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통위에서는 고물가 대응 측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또 한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빠져 있다.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목들이 KB금융이나 현대해상 같은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회사 자체의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다라는 것,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연이 된다면 소비자 물가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면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수는 좀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포트에 넣어두신다면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가져가는 건 저희가 미리 소개를 해드렸지만 재매수 타점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한다는 것, 전략 없이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전략, 종목들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이야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춘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지수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중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가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만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 또 종목까지도 모두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식 비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2차 전지 부품업체.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들,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2차 전지 산업 내에서도 이 부품주들인데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제대로 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 한번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 2차 전지 부품 업체입니다. 사실 최근에 올해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2차 전지 특히 배터리와 관련된 업체들, 특히 양극재와 관련된 업체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와 관련된 종목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큰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 2차 전지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올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부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를 좀 한번 살펴보자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강하게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차 전지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가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라면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 부품 중에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건 2차 전지 부품 중에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의 과전류 발생이나 배터리 폭파 발생, 방지 기능을 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 배터리가 터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화재로 이어지는 것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두 개가 만약에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배터리가 만약에 폭발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성장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에 발맞춰 이 회사도 실적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를 이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 검증된 업체가 아니면 이 부품 사실 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 아니면 배터리 완성체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검증된 업체가 아니면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싼 거를 굳이 사용하진 않고 분명히 검증된 업체의 제품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여러 회사들에게 이러한 검증된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검증된 업체가 아니면 진입이 불가. 이 말은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을 이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과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확장은 계속돼서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업체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중에 사실 어느 쪽 비중이 좀 높은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전기차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뭐 ESS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전기차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전체의 60%가 전기차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SS도 있고 전동 공구와 같은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곤 있지만 아마 전기차 비중이 내년에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기차에 대한 성장의 가장 큰 수혜, 사실 이 회사가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실 지난주에 자동차 시장, 내년에 자동차 시장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자동차 시장은 올해의 성장을 넘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차 부분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비중이 60%, 내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어디에 납품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2차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현재 BMW, 폭스바겐의 전기차의 2차 전지를 현재 공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대차의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역시도 납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캐파가 당연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캐파가 늘어났을 때 진입 장벽이 높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을 제공하는 이 업체가 굉장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전기차의 고성장을 바로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구조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부분 제가 앞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삼성 SDI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의 2차 전지 쪽 굉장히 큰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 부분이 흠이라기보다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라는 확고한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그 고객사가 굉장히 크게 캐파를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수혜를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간접적으로 한번 증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공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내에도 당연히 공장이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말레이시아, 유럽, 특히 헝가리에 공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어느 정도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공장 가동률. 글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100% 가동률을 해야 지금 이렇게 확신에 쳐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거의 풀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헝가리 공장에 5개의 라인을 증설을 이미 했습니다.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동률이 거의 100%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치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 55.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절반 정도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4분기부터 이미 92.3%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풀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동률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올해의 헝가리의 법인, 그러니까 2개의 라인을 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개의 라인 증설을 작년에 미리 해놨지만 그건 역시도 100%가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공장을 더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법인에 2개의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캐파에서 약 40%가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은 100%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40% 캐파가 증설을 했을 때 실적에 대한 성장 40%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의 실적은 당연히 올해보다 더 40%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올해에도 좋은 실적을 이미 보여주고는 있지만 내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최근에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았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꼭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하시게 되면 강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 종목들로 좀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이 주식 비기 종목, 지금 이 사업에 진출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시장의 성장이 이 종목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오늘의 주식 비기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재무제표상으로는 현재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매출 성장. 자, 2장의 힌트로 매출 성장이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투자 포인트에서도 계속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힌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겠죠. 매출이 성장하고 나서 좀 질적으로도 재무제표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018년부터 보더라도 사실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영업 활동을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이 거의 작년과 거의 비슷한 매출액을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사실 4분기에도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실적이 나왔으니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매출액은 3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9%나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63%나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상반기, 1분기와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요.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은 1,0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83억 원으로 마이너스 9.7%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매출에 대한 성장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예상하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상승분과 판매비와 관리비가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모두 다 반영이 되었고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좋아지는 흐름,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3분기 이러한 실적을 좀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조금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부분,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고객사들이 이 회사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증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의 캐파 증설과 설비 교체 효과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좋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매출에 대한 성장, 분명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대한 성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분기 내년에 봤을 때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올해 실적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3,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 영업이익 그렇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20%, 올해의 실적을 넘어서 20%가 넘는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내년을 넘어서는 20%의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업체는 지속적으로 실적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와 사실 2분기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갔지만 전체적인 실적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11.1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업체 중에 사실 PER 20배 이하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20배 이하가 아닌 11.1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2배가 올라가더라도 2차 전지 부품 소재 중에서는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한 상승 탄력이 한번 받으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증설로 인한 매출 성장 그리고 적정 마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지금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재무를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산이 굉장히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채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자본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자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활동으로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돈보다 더 큰 투자를 좀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MC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말 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 들어온 돈을 투자로 집행을 한다. 근데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헝가리 공장 증설도 혹시 투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5개 라인의 증설을 이미 했고 사실 올해에도 2개 라인을 증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캐파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장이 100%로 돌아가도 있다라고 한다면 오너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활동으로는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실적 부분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사실 100%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에서 859%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는 선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게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마이너스가 찍힌 적이 없습니다. 2017년부터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실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11.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은 조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공격적인 캐파를 보자면 PBR 부분도 충분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성장을 넘어서 PER 9.9배 그리고 내후년에는 8.2배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EPS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적 그리고 실적 부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상승도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부품주 안에서 정말 PER이 20배 이하 되는 종목 찾기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지금 PER이 11.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그런 반면에 실적을 좀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의 주식빅이 정말 주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란톡 들어오는데 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봤으니 이제는 차트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성장성 확실. 자, 뭐 이미 투자 포인트에서부터 계속 짚어왔었던 부분이죠. 성장성이 확실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 현재 주가는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계속 지금 방송 쫓아오셨다면 캐치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실적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는 박스 상단과 60주봉의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도 가파랐던 만큼 하락도 좀 가파랐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최근의 하락은 3분기 실적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부분을 이겨내고 4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은 실적, 올해 전체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적 부분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충분히 좋아지는 모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봉상 작년부터 이어진 추세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은 추세 하단에 또 위치를 해 있습니다. 60주봉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 그리고 추세 하단 세 가지 라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크게 빠졌지만 실적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 그리고 재무적으로 악화돼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일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은 박스 상단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 상단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으로 241선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박스 상단과 241선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의 추세를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추세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성장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2차 전지의 시장 확장은 분명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올해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장과 관계없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오히려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좀 짧게도 가져갈 수 있고 길게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상 움직임만 봐도 이 종목 정말 다재다능하게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놔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QR코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종목인지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빅이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자,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빅이 저희가 총 3장에 걸쳐서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의 주식 빅이 역시 투자 포인트 확실하고 앞으로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종목이라는 점 캐치를 해봤습니다. 자,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빅이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일단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지수 얘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12월 달과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성장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 부분이 지금 선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공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수 자체를 보자면 미리 안 좋을 부분이 지금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나쁜 지수가 나올 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종목 역시 3분기 실적, 영업이익 부분에서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나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고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위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4분기와 내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가져갔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수익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종목명과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공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죠. 자, 이미 악재 털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